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나운서 유진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요, 도봉구 온라인 책 축제 마지막 주제이기도 하죠. 건강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겠는데요.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몸과 마음의 건강이 중요해졌는데요. 이 개인들뿐만 아니라 국가들 간에도 우수한 방역 사례들을 공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도봉구 구민들도 함께 나만의 특별한 건강 비법을 나눠보면 어떨까 해서 준비해봤거든요. 자, 지금부터 나만의 특별한 건강 비법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손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젊고 아름다운 여성분이 나오셨는데요. 간단하게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7개월 된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는 육아맘 정진주라고 합니다. 7개월이면 임신, 출산 얼마 안 된 거잖아요. 네. 너무 귀엽겠어요. 네. 네, 그 밖에 또 육아 외에 건강 전도사로서 병행하고 있는 일이 있다고 들었는데 뭘까요? 제가 하고 있는 거는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기 위한 습관들이에요. 네, 제가 이거를 건강 가꾼 프로젝트라고 제가 불러요. 육아를 하시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신 거예요? 아이를 낳기 전에는 고등학교에서 보건교사로 일을 했어요. 뭐 건강에 있어서는 전문가시잖아요, 베테랑. 왠지 더 신뢰감이 느껴지는데, 자, 건강 프로젝트 하나하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네. 어떤 건강 비법인가요? 네. 제가 출산을 하고 나니까 온몸이 한번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움직일 때마다 온몸이 뻐근하고 그리고 갑자기 더워지면 열이 확 올라와서 두드러기가 나고 그런 증상이 있었어요. 살도 찌잖아요. 네, 살도 많이 쪘고요. 그래서 그리고 무기력감이 오더라고요. 육아를 하다 보니까. 주부 우울증 같은. 우울증까지는 아닌데 무기력함이 조금 있었어요. 집에만 계속 있고. 네, 그래서 이참에 한번 건강 습관도 만들고 체중 조절도 한번 해보자 해서 이 건강 가꾼 프로젝트를 제가 제 스스로 기획하게 됐고요. 줄넘기를 꾸준히 하고 있어요. 왜 여러 가지 운동법 중에서도 왜 줄넘기였을까 궁금해요. 줄넘기는 간단한 도구로도 언제 어디서나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어서 제가 선택한 게 있고요. 네. 그래서 10분만 뛰어도 땀이 뻘뻘 나고 그리고 이게 전신 운동이 되는 유산소 운동이에요. 유산소 운동. 네, 그래서 저같이 이런 육아맘에게 시간은 금이잖아요. 네. 그래서 얼른 가서 하고 오기에 저한테 딱인. 따로 어디 뭐 스포츠 센터나 이런 데를 가지 않아도 되고 그냥 뭐 집에서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이터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겠네요. 또 드는 생각이 돈이 안 들잖아요. 중요하죠. 돈이 안 들어요. 네. 그리고 줄넘기 줄이 얼마죠? 줄넘기 줄은 인터넷으로 5,000원 정도면 살 수 있어요. 이 줄넘기만의 매력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줄넘기를 하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저런 다른 생각들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육아하면서 치여서 못했던 그런 뭔가 진지한 생각들을 한다거나 유튜브로 강연이나 뭐 좋은 영상 같은 것도 보고 그렇게 해요. 줄넘기를 하면서 어떻게 영상을 보죠? 듣는 거죠. 애기를 보면서는 이런 걸 못 보잖아요. 계속 애를 봐야 되니까. 그래서 그 줄넘기를 하면서 이제 듣는 거라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귀로는 네. 그 좋은 강의를 들으면서 또 몸을 아무 계속 생각 없이 이렇게, 생각 없이 생각 없는 게 아니죠. 이렇게 뭔가 그걸 들으면서 이렇게 뭔가 다른 생각 없이. 줄넘기는 그럼 보통 한 몇 분이나 뭐 얼마나 자주 하시는지 궁금해요. 목표는 30분으로 잡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10분 이상은 하려고 해요. 중간에 안 될 경우도 사람이 살다 보면 있잖아요. 아기가 막 울거나. 그렇게 이제 뭔가 상황이 안 될 때는 네. 10분 이상은 무조건 하려고 하고 있어요. 꾸준히 하신 지는 그럼 얼마나 되신 거예요? 사실 한지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제가 5월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5월이요? 그래서 효과를 좀 보셨나요? 줄넘기 하면서 체중이 우선 감소를 했고 얼마나 빠졌을까? 저 궁금해요. 저 코로나 때문에 확진자가 돼가지고 저가 기본적으로 우리 한 3kg 이상은 다 찌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체중 감량이 정말 궁금한데요. 많이 찐 상태에서 많이 못 뺐었는데 지금 한 5kg 정도? 5kg면 정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와. 초등학교 때 이후로 너무나 오래되었지만 다시 문방구에 가서 줄넘기를 사서 한번 도전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몸 가꾸기 프로젝트에 이어서 또 마음 가꾸기도 하고 계시다고요? 네. 제가 마음 가꾼 프로젝트로 하고 있는 거는 긍정학원 읽기랑 감사일기 쓰기를 하고 있어요.
긍정학언. 네. 그게 뭐죠?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게 다 학원이에요. 근데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말을 한다는 거죠. 루이스 헤이라는 작가의 나는 할 수 있어라는 책이 있어요. 네. 거기에 굉장히 많은 긍정 학원들이 종류별로 나와요. 뭐 건강에 대한 부분, 풍요로움에 대한 부분, 뭐 직업에 대한 부분, 뭐 관계에 대한 부분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쓰고 이제 읽는 거예요. 제가 네. 그렇게 해서 리마인드를 시키는. 정말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네. 그 두 번째는 뭐였죠? 감사일기 쓰기. 감사일기 쓰기. 매일마다 하루에 있었던 일을 되짚어 보면서 그 중에서 나에게 정말 감사했던 장면 세 장면을 포착을 해가지고 정말 사진을 딱 찍듯이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써요. 그 일을. 예를 들면 어떤 건가요? 최근에 제가 쓴 걸로 얘기를 하면 어린 시절 나의 아빠는 굉장히 무뚝뚝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아빠가 손자가 생기고 나서부터 이제 굉장히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시는 그런 거죠.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빠가 어린 시절 나에게 못했던 그 사랑을 내 손자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아빠의 마음이 이제서라도 느껴져서 감사하다 이런 식으로. 감동적이에요. 그리고 네. 그런 감사의 순간들이 우리가 종종 있지만 많아요. 그 순간을 금방 또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써두면 나중에라도 어느 날인가 탁 읽었을 때 그 느낌이 고스란히 전해질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네. 이게 너무 좋은 건 알지만 네, 실천이 잘 안 되죠. 예, 저도 얼마나 많이 이거를 업고 했다 말았다 이게 너무 힘들어요. 네, 어떻게 하면 꾸준히 할 수 있을까요? 건강 습관이라는 게 네. 내 걸로 온전하게 소화를 할 때까지의 그 시간이 견디기 힘들고 지치는 법인데요. 저도 줄넘기를 계속 타임스탬프로 인증을 해서 이제 나만의 블로그에 올리고 그리고 감사일기 같은 경우도 블로그에 계속 올리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좋아하니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평생 건강 습관을 만드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고 당장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사람들이 이미 다 건강을 위한 방법들을 다 알고 계세요. 예, 알고 계세요. 건강하게 되기 위해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야 된다든지 균형 잡힌 식사를 해야 된다든지 다 알고 계시는데 건강 비법이라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이런 건강 지식들을 내 삶에 적용시켜서 실행하는 사람과 실행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인 것 같아요. 예. 갑자기 반성이 물밀듯이 밀려와요. 그렇게 해서 뭔가 큰 거를 하려고 처음부터 하는 것보다 내가 할 수 있는 쉬운 거,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서 꾸준하게 한번 해보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역시 건강 전도사답습니다. 작은 일부터 지금 당장 시작해라는 너무 귀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특히나 이 보건교사셨기 때문에 또 이런 어떤 프로젝트를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잘 하신 것 같아서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의 목표가 있다면 뭘까요? 지금 하고 있는 이 건강가꾼 프로젝트를 꾸준히 잘 실천하고 싶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건강이라고 하면 몸의 건강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마음의 건강도 충분히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이렇게 육아를 하면서도 이렇게 나를 가꿀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옆에서 충분히 이해해주고 응원해주는 우리 신랑 후야에게 너무너무 고맙고요. 그리고 잘 자라주는 우리 순댕이 비니 그리고 양가 부모님들, 가족들에게 사랑한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하트.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서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정말 유익한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준비한 또 두 번째 건강 비법도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두 번째 손님 모셔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앉아주시고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춤 테라피스트 정효선입니다. 아직 아로마 테라피는 잘 알거든요. 근데 춤 테라피는 처음 들어봤네요. 그러시죠. 네. 제가 원래는 사람들과 이렇게 모여서 함께 자신의 몸과 마음을 함께 돌보는 작업을 해왔는데요. 요즘은 좀 코로나라서 모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각자 자신의 공간에서 스스로 셀프 치유하는 방법을 안내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 춤테라피란 뭘까 좀 많이 궁금하시죠? 처음 들어봤어요. 음. 그리고 어쩐지 오실 때부터 뭔가 약간 내공? 그러니까 뭔가 느낌이 약간 좀 다르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네, 들어오는 자태도 뭔가 이렇게 다르신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네, 이 춤테라피가 우리나라에 네. 들어온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많이 몰라요. 음. 네, 뭐 춤을 배우는 건가? 아니면 난 절대 춤 같은 건 안 출 거야. 안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요. 이걸 네. 취미로는 생각을 하는데 네. 테라피라고 하면 그렇죠. 치유의 생소하죠. 개념이잖아요. 네. 지금 제가 이렇게 네. 약간 긴장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막 발을 꼼지락거리기도 하고 손을 막 움직이고 이런 게 다 저의 마음을 표현하는 움직임이잖아요. 네. 그 춤 테라피에서는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모든 움직임이 춤입니다. 사실 우리 다 지금 춤추고 있는 거죠. 네. 이것도 춤인가요? 그럼 점점 더 궁금해지는데요. 근데 원래는 어떤 일을 하셨었어요? 원래는 제가 네. 초등학교 교사 생활을 한 10여 년 했었는데요. 네. 사실은 되게 몸도 많이 약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거 굉장히 부끄러워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러세요? 네. 전혀 안 그래요. 아이들하고 이렇게 생활하면서 네. 이렇게 아이들 이렇게 앉혀놓고 차분히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나가서 몸으로 뛰어놀고 막 아이들하고 수다 떠는 걸 너무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되게 놀고 싶구나. 나의 좀 치유 작업이 필요한가? 그래서 학교를 나와서 이제 처음에는 심리 상담사로 수련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상담을 하면서 네. 사람들과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자신의 감정을, 특히 부정적인 감정을 무척 억압을 하고 막 생각으로, 의지로 막 잘해야지 이런 다짐을 하면서 추스리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안타까웠고 저도 그게 잘 안 되는 거였죠. 감정을, 뭔가 부정적인 감정을 우리가 편안하게 받아들여줘 본 경험이 별로 없잖아요. 정말. 근데 심리 상담을 하면서 그런 분들을 접하시고 또 깨달음이 있으셨던 거네요. 근데 이제 우리들의 감정이라는 건 사실 몸의 감각으로 다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네. 슬플 때나 화가 날 때나 우울할 때 몸 어딘가가 아프거나 답답하거나 조이면서 좀 신호를 보내잖아요. 맞아요. 저도 좀 예민한 편이거든요. 잠을 잘 못 잔다던가 아니면 좀 기분이 언짢을 때 막 뭐 열이 막 난다던가 뭐 이런 몇 가지 증상들이 있어요. 다들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감정적인 억압이 너무 심해요. 네. 그런데 이제 몸이 경직되어 있으면 더욱 그 감정을 표현하는 거나 느끼는 게 어렵겠죠. 그래서 이 춤 테라피라는 게 좀 이렇게 감각을 깨우는 작업이에요, 일종의. 내 몸의 감각을 깨운다. 몸의 어떤 그 긴장하느라고 우리가 뭐 네.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숨도 짧아지고 뭔가 이렇게 몸이 좀 경직이 되잖아요, 잘할 때.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준비 자세잖아요.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우울할 때 자기도 모르게 몸이 이렇게 움츠리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서 점점 몸이 이제 경직이 되고 점점 감정 접촉이 어려워지면서 네. 내가 정말 뭘 원하는지 모르는 상태가 되면서 이제 마음도 몸도 아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춤 테라피에서는 긴장된 몸을 풀어주는 활동을 먼저 시작을 해요. 그렇군요. 이 마음의 병이 몸을 아프게 하고 그래서 내 몸의 감각을 다시금 일깨워서 편안하게 해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내가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뀔 거야라고 생각하는데 네. 거꾸로 나의 움직임, 나의 마음이 드러나는 어떤 자세나 태도, 행동 이런 것들을 바꿔서 나의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원리인 거예요. 실제로 건강해지셨어요? 그럼요. 건강해 보이지 않나요? 굉장히 있어요. 그런 아우라라고 해야 되나요? 뭔가 네. 밝고 건강하고 뭔가 남과 다른 그런 느낌이 있긴 있어요. 네, 선생님도 그러세요. 그럴까요? 네. 아직까지는 정확히 이 춤 테라피가 뭔지 모르겠거든요. 좀 따라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직접 경험을 해보시면 아무래도 이해가 되실 테죠. 네. 되게 하고 싶은 활동이 많은데 오늘은 잠깐 시간 동안 우리가 긴장한 몸과 마음을 바르게 펴는 활동을 한 가지 소개를 드릴게요. 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잘하기 위해서 몸이 계속 긴장이 되면 자기도 모르게 움츠러들어요. 네, 근데 이게 오랜 세월 동안 쌓여 있다는 거를 잘 몰라요. 그리고 우리의 뇌도 머리도 내가 몸이 자세가 굳어졌어, 구부리고 있어라는 거를 인식을 못 한대요. 네, 그래서 이 뇌에게
몸을 더 강하게 수축시키고 더 움츠려서 네 몸이 지금 움츠러졌어 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뇌가 몸을 바르게 펴야겠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몸에게 신호를 주고 그때 제대로 몸이 펴지면서 이게 원래 나의 바른 자세지. 원래 이렇게 되어야 할지라는 걸 이제 알아듣는 거예요, 몸이. 네. 그래서 이런 원리로 하는 움직임인데, 이거를 그냥 체조처럼 하면 너무 지루하고 재미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자유로운 방식으로 네, 리듬에 맞춰서 하는 건데, 이때 좀 이 활동을 잘하기 위해서는 숨을 좀 잘 쉬어야 돼요, 편안하게. 네. 그래서 호흡을 먼저 제가 안내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움직임으로 넘어갈 텐데, 일단 지금 저를 보고 계시는 선생님들 모두 한번 이렇게 편안하게 앉거나 서신 자리에서 자신의 호흡을 한번 느껴보시겠어요? 네. 내가 숨을 어떻게 쉬고 있는지. 자, 이제 천천히 숨을 좀 깊게 쉬어봅니다. 한 손은 여기 아래 가슴에 대고, 한 손은 배에다 대고, 복식 호흡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가슴과 배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느끼시면서 숨이 깊게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껴보십니다. 점차 몸에서 어떤 리듬감 있는 움직임이 느껴지실 거예요. 앞으로 배가 불룩해졌다가 움푹 들어가면서 이 복식 호흡만 잘해도 상당히 몸이 릴렉스 네, 되면서 맞습니다. 편안해지거든요. 네, 네. 이게 저절로 이제 자신의 편안한 움직임을 유도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차츰 숨을 들이마시면서 몸을 길게 한번 늘려보시겠어요? 숨을 들이마시면서 그 숨 내쉬면서 몸을 짧게 줄여보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다시 몸을 길게 하면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짧게. 네. 이번에는 몸을 옆으로 펴면서 넓게 하면서 들이마시고 숨을 내쉬면서 가운데서 좁아지고 넓어지고 좁아지고. 네. 이제 일어나서 더 자유롭게 해보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럴까요? 네. 자리를 좀 옮겨보겠습니다. 그래요? 그게 좋겠습니다. 네. 제가 잘하고 있는 건가요? 네, 내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이런 판단보다는 내가 네. 어떻게 하고 싶나, 내가 얼마만큼 할 수 있나. 처음 하는 저도 따라하기에 큰 무리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몸이 약간 이완됐다가 수축됐다가 하니까 약간 시원한 느낌도 들고요. 네, 수축할 때 몸을 더 작게 구부려서 나에게로 돌아왔다가 네. 나갈 때는 세상으로 멀리 나를 내보는 마음. 이 잠깐이었는데도 제가 지금 땀이 나요, 얼굴에서. 선생님, 저 잘 따라 한 건가요? 잘하고 못하고는 없어요. 하시면서 마음이 좀 어떠셨어요? 사실 좀 간단한 동작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나비의 날개짓처럼 몸을 이완했다, 수축했다 하는 건데, 하고 나니까 전체적으로 좀 릴렉스 되는 느낌이 있어요. 네. 평온해진다고 해야 되나? 네, 네. 그러면 내 마음을 만난 거잖아요. 몸을 움직였는데 자신의 마음을 알아준 거기 때문에 네. 뭐 사실 잘했다 표현은 좀 그렇지만 잘하신 겁니다. 네. 그런가요? 네. 내 몸의 어떤 구석구석을 좀 아끼고 좀 돌봐줘야겠다라는 생각도 얼핏 들었어요. 선생님 네, 말씀대로 이 감각을 다시 일깨운다는 것이 네, 참 네. 중요하구나 싶기도 하고요. 네. 춤 테라피는 몸과 친구가 되는 활동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친구랑 이렇게 좋은 우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잠깐 만난다거나 아니면 내가 필요할 때만 입속을 챙긴다거나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꾸준히 만나면서 내 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귀 기울여주고
다정하고 따뜻하게 대해주면서 네. 네, 자주 이렇게 소통을 해야 하는 것처럼 내 몸과 친구가 되는 것이 이제 춤 테라피입니다. 야, 정말 좋은 말씀이십니다. 내 몸과 친구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앞으로의 계획 들어볼까요? 우리 몸의 주도권을 다른 사람이나 기계에게 뺏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내 몸과 마음의 주도권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거든요. 자신의 몸이 뭐라고 말하는지 잘 귀 기울여주고 항상 관심을 가져주고 자신과 소통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리듬감 있는 음악에 맞춰서 자신만의 움직임을 막 하다 보면 스스로 자신을 위로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내 마음대로 움직인다. 내 마음대로 움직이면서 내 마음을 좀 내가 알아봐준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이 춤 테라피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된 아주 귀한 시간이었고요. 우리 도봉구에 또 이런 특별한 분이 계셨다는 걸 안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또 어떤 건강 비법을 소개해 주실까요?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용한 안방학동에 프랑스 자수와 뜨개질을 함께 배울 수 있는 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박선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와, 여성합니다. 프랑스 자수, 감사합니다. 뜨개질. 네. 네. 아니, 근데 오늘 어떤 건강 비법을 또 소개해 주실까요? 우리에게 정신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네. 정신이 육체를 지배한다는 말이 정말인지를 제가 한번 실질적으로 보여드리려고 제가 프랑스 자수와 뜨개질 제가 만든 작품을 갖고 왔습니다. 오, 이게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직접 이야. 만들었습니다. 보시면 이게 2020년 케이크예요. 케이크인데, 이야, 자세히 보니까 이 디테일이 역시 전문가십니다.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건강 비법이라고 해서 어떤 몸을 움직이는 그런 네. 내용일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네. 정신 건강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요? 네, 음. 앞서 이야기했듯이 네. 육체를 지배하는 건 저는 정신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정신 건강이 네. 건강하다면 육체는 자연스럽게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프랑스 자수라든지 이런 뜨개질에 어떤 네. 그런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취미 생활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어떤 그런 잡념들을 다 사라지게 하고 그리고 가장 내 안에 있는 그 코어, 그러니까 즉 중심, 나의 가장 중심부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대해서 만족하고 즐거움을 느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제 결론입니다. 심오하네요. 네. 근데 정말 맞는 말씀이신 게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다. 네. 이런 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잖아요. 네. 근데 이 정신 건강을 맞습니다. 유지한다는 거 네. 너무너무 힘듭니다. 세상에 진짜 화나고 막 네. 분노할 일이 또 많잖아요. 살다 그렇죠. 보면. 네. 이 정신 건강에 그러니까 프랑스 자수가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프랑스 자수와 예, 저는 이제 교직 생활을 한 15년간 했던 교사였어요. 교사는 정말 하루 사이클이 28시간이에요. 24시간이 바쁘시죠. 아니라 네, 그래서 전혀 취미 활동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강박하고 여유가 없고 하니까 너무 예민해지고 그래서 거기서 오는 어떤 불안함 때문에 출산 후에 약간의 우울증이 왔었어요. 네. 그게 언제예요? 그게 한 7년 전이에요. 지금 딸이 7살인데요. 좀 그 아이를 임신했을 때 우울증이 와서 이렇게 있다간 아이나 나나 너무 힘들어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우리 구에서 이런 나를 위해 뭔가 준비해놓은 시스템이 없을까 찾아보다가 네. 도봉구는 그런 주민 자조 모임들이 굉장히 많아요. 원활하게 이루어져 있고 네. 그것이 거의 다 이제 무료로 운영되는 이제 시스템이 많기 때문에 조금만 찾아보면 내가 충분히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계기가 그 교방 모임이라고 해서 바느질 모임이었어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계기가 약간 됐죠. 조선시대 약간 이런 느낌이 네. 나는데 요새 또 그 네. 유행이잖아요. 네. 한복 입고 뭐 레트로 뭐 네, 이런. 그쵸. 약간 레트로 하죠. 네. 근데 그때는 정말 그런 절실한 마음을 갖고 나갔거든요.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선 사람들과의 만남을 꾸준히 지속해야 되고 사람들이 전해주는 온기에 있다 보면 나도 참 소중하구나, 귀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될 것 같아서 네.
우리 지역에서 우리를 위해 도와줄 수 있는 기관들이 워낙 많으니까 한번 가보자 해서 갔더니 지금껏 이렇게 제가 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지경이 되었어요. 네. 그러시군요. 네. 정말 도움을 많이 얻으신 거네요. 굉장한 도움이 되었죠. 네. 이 일반 자수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아, 네. 우리가 자수하면 십자수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네. 황실 유럽자수에서 XXX에서 크로스 스티치로 면을 채우는 건 십자수고요. 네. 프랑스 자수, 즉 서양 자수는 여러 가지, 한 300여 가지가 넘는 스티치 기법을 이용해서 이제 수를 놓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 좀 네네. 작품 소개를 해볼 텐데요. 이거는 이건 정말 뭔가요? 지금 당장에도 시작하실 수 있는 굉장한 심플한 스티치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네.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배운 박음질 맞아요. 생각하면 네. 될 것 같은데요. 네, 박음질이에요. 그래서 박음질이나 또는 홈질이라고 이렇게 아. 듬성듬성 네. 양말 그 엄지발가락 꼬맬 때 쓰는 그런 홈질 같은 그런 형식이에요. 근데 이것을 음. 그냥 서양 자수화 이름을 네이밍을 해서 그냥 네. 백스티치, 백스티치라든지 뭐 아웃라인 스티치라든지 뭐 이런 외곽선을 나타내는 스티치 한 종류예요. 초보자 입문할 때 이제 네, 이런 지금 작업부터 당장 시작을. 바늘을 들고 시작하셔도 네. 하실 수 있는 네, 스티치죠. 알겠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저는 뭘 하게 되나요 오늘? 우리가 24시간 늘 함께하는 마스크 있잖아요. 요즘에 또 코로나 네. 때문에 네. 마스크가 여름이 되니까 너무 답답하시죠. 답답하더라고요. 땀도 많이 나고. 네. 시작해 볼까요? 기대돼요. 설레요. 네, 이게 얼마 작은 만에 수틀에. 바느질이야. 작은 수틀에 제가 일단 도안을 먼저 그렸어요. 오늘 저와 함께 해보실 네. 프랑스 자수 기법 중에 이 작은 꽃잎을 만드는 레이지 데이지 스티치라는 걸 오, 배워보실 이 거예요. 마스크 만드는 거예요 오늘? 네, 네. 너무 귀엽지 않아요? 한번 써보세요. 세상에. 너무 잘 어울리실 것 어머, 같아요. 어머. 오늘 그거 아나운서님이 가져가셔야 돼요. 입을 대셨으니까 선물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은데요? 진짜 너무 예뻐요. 네, 잘 어울리세요. 피부톤이랑. 진짜 네. 진짜 노랑노랑 이 색깔도 너무 귀엽고 네. 저도 한번 잘 네. 만들어 보겠습니다. 원하시는 컬러를 먼저 선택해 주세요. 좋아하시는 컬러? 컬러. 네, 좋아하는 꽃잎이 컬러? 될 부분이거든요. 네. 저는 이왕 여성 하기로 네. 이제 마음을 먹은 거. 자, 라일락 색깔? 연보라. 좋아요. 그러면 실타래를 푸시는데 실끝을 네. 잡고 쭉 이렇게 당기셔서 맞게 하고 있는 네, 거예요? 그럼요. 네, 쭉. 네, 그래서 여기까지 오면 길이를 먼저 네, 하시는 거예요. 길이. 네, 여기에서 네. 프랑스 자수실은 총 6가닥이 한 묶음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기본적으로 2개만 뽑으실 거예요. 네. 중심을 잘 잡으시고 실 2가닥만 전용 뽑으시는 실이 있는 거예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냥 네. 일반 집에서 쓰는 네. 실이 아니라. DMC라고 네. 네, 납작한 귀 안에 이 2가닥을 함께 넣으셔야 돼요. 네, 이때는 침을 뱉으셔도 되고. 네, 이렇게 네. 해도 되고요. 노안이 와서 제가 지금 네. 지금 이게 연출이 아니라 진짜로 노안이 왔어요. 들어갔다. 아, 네. 들어갔다. 그러면 한쪽 아니 끝이 실하나 끼는 애들이 어려워. 어떻게 오늘 안에 끝날 수 있을까요? 네. 그냥 야. 오늘은 테스트니까. 네. 자, 꽃잎의 중심부에서 네. 나오세요. 바늘을 여기 꽃잎의 끝 여기요. 점이 아니고 꽃잎의 여기? 끝. 네. 뽑으시고 되셨어요? 네. 네, 실을 꽃잎의 모양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동그랗게. 잡아주시고 그 자리로 다시 들어가 주세요. 들어갔다가 꽃잎의 정중앙의 끝으로 나오세요. 약간 뜬다고 해야 되나요? 예, 땀을 뜨듯이 이렇게 땀을 끼듯이 그래서 꽃잎 끝으로. 끝으로 당겨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매듭을 이렇게 한번 묶어주세요. 여기 이렇게 딱 묶어주세요. 꽂아서 딱 고정시켜 주세요. 네, 이런 식으로. 안 어려워요. 네, 금방 어. 하셨어요. 말을 안 하게 되잖아요. 이걸 하는 동안에는. 조용히 하라고요? 아니요, 그렇다기보단 집중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활동 아. 자체에. 그러면 아무 생각이 없어지고 여기에만 집중을 하니까 잡념이 사라지죠, 저절로. 네. 살짝 네. 잡아 당기시면 볼륨감 있게 약간 동그스름하게 예쁘게 애기 볼처럼 이렇게 나오죠. 적당히 당기고 볼륨 있게. 네. 원하시는 다시. 볼륨으로 힘을 주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마지막 이 동그라미 안에 있는 걸 한번 외워볼게요. 이게 제일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왼손으로 실을 잡아주세요. 이렇게. 이 바늘에 이 실을 감으실 거예요. 하나, 둘, 또 감아요? 네, 하나, 3번 정도. 둘,
3번 정도. 셋. 근데 너무 빡 조이지 마시고 네. 어느 정도만 약간 조이신 다음에 그 가운데 자리에 다시 바늘을 꽂으세요. 꽂고 수틀과 실을 같이 잡고 바늘을 밑으로 쭉 넣으면서 얘를 힘있게 톡 뽑으셔야 돼요. 톡 하나 둘 셋 톡 이렇게 톡. 잡아당기시면 괜찮아요. 이렇게 동그랗게 아. 네 나오죠. 얘가 프렌치 넛이라는 또 다른 스티치예요. 그래서 꽃잎의 중앙 부분에 많이 쓰이는 스티치예요. 제가 너무 만들었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뿌듯해요. 기분이 어떠세요? 성취감도 느껴지고요. 네. 선생님 말씀대로 이 바느질에 집중하다 보니까 네. 뭔가 집중되는 느낌. 네, 잡념도 없어지고 집중하다 보니까 네. 집중되는 잡념이 사라지는 느낌. 마음은 좀 좋은데요? 약간 좀 차분해지거나 차분해져요. 그러진 맞아요. 차분해지고요. 제가 원하는 바예요. 네. 그리고 재밌어요. 정말요? 네, 최고인데요? 저 바느질 이렇게 재밌는 줄 몰랐어요. 정말요? 프랑스 네. 자수가 되게 매력적인 작업이에요. 여러 가지 실을 또 예쁜 색깔들을 충분히 눈으로 보시니까 네. 기분도 너무 좋아지고 아. 또 나름의 어떤 그런 손 놀림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또 이 손으로 간결한 뭔가를 동작이 한다는 많죠. 게 네. 재미가 있네요. 제가 여태까지 그냥 아예 나 못해 이러고 안 했었거든요. 네. 근데 왠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도 붙고요. 말씀대로 이렇게 예쁜 실들 이런 네. 고운 색상들을 보니까 500가지나 저절로 있어요. 아 진짜요? 네. 눈도 즐겁고 마음도 그럼요. 즐겁고 네. 너무 곱죠. 네, 너무 아. 잘하셨어요. 잘해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감사해요. 제가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프랑스 자수도 함께 네. 배워봤는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 다행이에요. 저 하고 싶어졌어요. 정말요? 네, 우리 오세요. 우리 이 프랑스 자수 네. 건강 비법만의 장점? 특징? 한 번 더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정신 건강에 정말 특효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온전히 내가 집중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고 그게 취미가 된다면 일상생활의 작은 부분까지도 정말 라비다벨라 아시죠? 삶은 아름답다라는 아, 그런 너무 말처럼 좋은 말이에요. 다 아름답게 보이게 된답니다. 아, 특효약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 마무리 이제 네.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너무 아쉬워요. 바느질을 막 하고 싶어서. 자수를 예. 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건강 비법 또 궁금해하시는 도봉 구민들께 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취미 생활의 가장 큰 장점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행 가기 전날 밤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어떤 결과물로 항상 나를 판단받잖아요. 내가 네. 해놓은 일의 결과물로 이 사람은 이렇다, 이 사람은 이런 능력이 되는구나라고 판단이 되는데 취미 생활은 그렇지 않아요. 결과물을 향해 가는 그 과정에서 내가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만족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성취감, 나아가서는 자신감도 이렇게 정말 누가 줘서 얻은 게 아니잖아요. 본인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느끼신 거잖아요. 네. 돈도 뭐 그렇게 크게 들지 않고 맞아요. 네. 실만 하나 있으면 실과 바늘만 있으면 우리는 맞습니다. 언제든지 만족감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과정이 즐겁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에너지가 생기고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내 몸에 전부 다 퍼져서 자연스럽게 몸도 건강해지는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유 있거나 뭐 삶에 뭐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즐기는 취미 생활이 아니라 나 자신을 오롯이 돌아보고 내 안에 있는 가장 나다운 나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는 시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바로 시작해 보시길 적극 추천드려요. 정말 네, 좋은 감사합니다. 말씀이세요. 네. 진짜 제가 오늘 건강 비법을 함께 나눠보고자 했는데 네. 진짜 무엇보다도 배워야 될 점은 이런 긍정적인 밝은 네. 어떤 삶의 태도가 아닐까 맞습니다. 하는 생각도 네. 해봤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네. 고맙습니다. 유익한 말씀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선물입니다. 잘 쓰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 저는 진행을 하면서 건강한 삶에 대해서 다시금 되짚어보게 됐는데요. 몸과 마음의 균형 있는 발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서로의 건강을 염려해주고 챙겨주는 그런 관계만 있다면 우리가 꿈꾸는 정말 풍요로운 삶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리 도봉구민 여러분들의 굿 라이프를 저희는 언제나 응원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